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고 을지로 민생 연석회의 가계부채 소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재윤경입니다. 한 10년간 밖에서 국회 들어오기 전에 채무자분들 상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된 사례자분들 이야기가 아주 특수한 몇몇의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세상을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아주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고,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라는 이 수식어가 같이 따라붙는 것 때문에 채무자들은 점점 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져서 결국은 극단적인 가족 동반 자살이라든가 이런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채무자에게 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용적 금융 질서, 그리고 그런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금융위 소관의 가계부채 해결 대책, 그리고 중소벤처부 소관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 대책,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두 번째 사례자 같은 경우는 한때는 소득이 400만 원이었으나 이자 비용이 3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실은 이게 과잉 부채를 많이 권하는 사회에서 특히나 기준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들을 권하고 있는 이런 금융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런 피해자들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 이후에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쓸 것이 아니고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에 한해서만 써야 되는 단어라는 점을 꼭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주요한 저희가 좀 집중했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행복기금을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 신용유의자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나 사실상의 내용은 국가가 앞장서서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연체되어 있는 헐값의 채권을 금융사들이 통상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국가가 매입을 했고요. 그렇게 매입한 상품을 3% 정도에 매입하고 채무자한테는 50%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5% 이상의 이익금을 다시 금융사에게 배분하는, 심지어 우리 정부 들어서도 작년에도 1,700억이 넘는 돈을 금융사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주도 채권 추심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끊임없이 금융위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국민행복기금을 전면 개혁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심사에도 매년 해마다 행복기금의 채권을 위탁을 해서 추심 대행을 시키면서 수천억의 추심 수수료를 국가가 지출해 왔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의 개혁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차상계층 등 이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전체 물량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캠코가 직접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조정에 있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받으실 경우 채무 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최대 5%포인트 부채 원금을 더 많이 감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그 채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의 이 채무 조정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다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을 통한 파산 면책까지 그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신용보증재단이 좀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리고 법적 채무를 종결한 기업 등에 대해서 재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을 개인회생이거나 신용회복 진행 중이신 분,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그 갚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채권소가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중개부는 재기 컨설팅, 재기 교육, 재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2019년보다 더 확대해서 3만 명 가량의 자영업자의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자체 설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상시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는 법률상 대부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채권 추심을 위탁받는 그곳까지 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다음에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탈적 부실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전면 금지하는 그리고 공정채권 추심법 개정안을 제가 국회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냈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